가을비가 한옥의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진료실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툇마루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삽살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루야. 부드럽게 불러보았지만 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주인의 목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서울 대형 동물병원을 그만두고 이천에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마루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료는 끝나신 건가요? 간호사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은정이 나간 후 진료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도예가였던 할아버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마루가 아픕니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의사로서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마루의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X-레이, 초음파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분명히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진료용 가운을 벗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윤기가 흘렀던 털은 푸석해졌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마루야, 밥 먹자. 민준이 다가가자 마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잠시 민준의 손길을 받아들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마루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마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생 수진이 가끔 와서 마루를 위로해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이 할아버지 첫 기일이야. 선산에 같이 가자. 알겠어. 마루도 데려갈게. 마루가 갈 수 있을까? 요즘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할아버지를 보러 가야지. 민주는 전화를 끊고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마루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할아버지의 도예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실에는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운 청자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마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도 마루의 마음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마루가 작업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루는 천천히 작업실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도 할아버지가 그립구나. 민준이 다가가자 마루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선산에 가면 마루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곁에서 마루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준의 마음에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선산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었습니다. 마루가 1년 만에 내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그리움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고 절실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뒷좌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또렷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오빠, 마루 괜찮아? 운전석의 수진이 백미러로 마루를 확인했습니다. 웹툰 작가인 수진은 할아버지 기일을 맞아 작업을 미루고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어젯밤에 처음으로 소리를 냈거든. 정말? 어떤 소리? 작은 울음소리였어.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마루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산속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할아버지의 묘가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봉분과 깔끔한 비석이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루야, 도착했다. 민준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귀가 쫑긋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듣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 마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루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루야. 민준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마루는 이미 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둘러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물과 과일, 정성껏 빚은 송편을 상에 올렸습니다. 마루는 묘지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네. 할아버지 앞에서만은 얌전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절을 올리고 묵념을 하는 동안 마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마루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마루가 많이 아픕니다. 좋은 곳에서 마루를 지켜봐 주세요. 민준이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컹! 마루가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묘지 옆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루야, 뭐 하는 거야? 마루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흙과 낙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 돼. 마루, 그만해. 민준이 달려가서 마루를 제지하려 했지만 마루는 으르렁거리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1년간 보지 못했던 강렬하게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이상해. 꼭 저기 뭔가 있는 것처럼 굴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루의 행동이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루야, 제발 그만해. 할아버지 앞에서 왜 그러는 거야? 민준이 마루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마루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발톱이 흙과 자갈을 긁어내는 소리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컹, 컹컹. 마루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를 세상에 알리려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오빠, 잠깐만. 마루 말을 들어보자.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뭔 소리야? 걔가 뭔 말을 해? 아니야. 저건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그에게 수진의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아, 마루는 지금 정신적 충격 상태야. 할아버지 냄새를 맡고 흥분한 거라고. 하지만 마루의 행동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특정 지점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마치 정확히 그 자리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마루야, 그만. 민준이 힘껏 마루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루는 잠시 저항하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후후. 마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1년간 잃어버렸던 힘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기 봐. 수진이 마루가 판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파여 있었고 흙 사이로 뭔가 단단한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그냥 돌멩이겠지. 민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계속 그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컹. 작고 애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제발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돌아가는 길, 마루는 뒤를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무덤을 향해 몇 번이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나는 마루 행동이 의심스러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저기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아. 마루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런다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사실만을 믿던 그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루는 달랐습니다. 1년 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민준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선산 방향을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루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 가깃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저기 뭔가 있는 걸까? 과학적 사고와 직감 사이에서 민주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루가 1년 만에 되찾은 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다시 선산에 가보기로 말입니다. 마루가 파헤친 그 자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루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간호사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보여준 그 절실함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수의사로서 느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상한 소리 할 건데. 뭔데? 어젯밤 선산에 가보려고. 수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짜로? 마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마루를 이해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민준과 수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루는 차에 타자마자 앞자리를 응시했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마루가 우리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선산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올라가니 할아버지의 묘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제 땅을 판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루야,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마루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확신에 찬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가져온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마루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파볼 거야?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루가 어제 파놓은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습니다. 30cm쯤 팠을 때였습니다. 툭!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 수진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상자야. 정말 상자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루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작은 일기장과 갈색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장이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진다. 선이가 열심히 돌봐주는데 왜 이럴까?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선희가 주는 약을 마신 날이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마루가 선희를 경계한다. 으르렁거리기까지 한다. 선희가 내 청자들을 유심히 본다. 값어치를 묻기도 한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선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몰래 버렸다. 정신이 맑다. 확실히 그 약에 문제가 있다. 선희의 눈빛이 섬뜩하다.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민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선희가 나를 독살하고 있다. 청자들을 노리고 있다. 마루만이 진실을 안다. 이 증거를 마루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긴다. 마루야, 부탁한다. 이런. 민준이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희가 대학에서 배운 협죽도의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살당하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협죽도야. 소량씩 지속적으로 먹이면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어. 마루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1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루가 다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 마루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루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화장된 할아버지의 시신에서는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걸로 경찰이 믿어줄까? 수진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일기장과 약병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봐야 알겠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의사로서 독성 증상을 놓쳤던 것도 자책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마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마루는 1년간 혼자서 이 모든 진실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루는 달라 보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어졌던 그녀의 행방이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봐야겠어.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마루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마루는 민준의 침대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선희를 찾아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루와 함께라면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기장과 약병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담당 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요? 김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증거는 이게 전부인가요? 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장이고 이 약병에는 협죽도 우린 물이 들어 있습니다. 김 형사는 일기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약병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일단 감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화장된 상태라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간절함이 전해졌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병에서 협죽도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최선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었습니다. 최선희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외에도 다른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비슷한 수법을 쓴 전력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최선희가 요양보호사였어요.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수사하지 않았나요?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수법이 유사합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선희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최선희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 달 전부터 행방이 묘연해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최선희가 할아버지의 청자 작품들을 몰래 반출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골동품 중개업자와의 통화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 여자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김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최선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가 청자 3점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범인을 잡았습니다. 김 형사의 전화를 받은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루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루야, 끝났어. 할아버지 원수를 갚았어.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선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최선희는 여전히 천사 같은 외모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은 협죽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서서히 독살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선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협죽도가 든 약병, 청자 반출 시도의 증거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마루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마루가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마루는 봉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을 잘 먹었고 산책도 즐겼습니다. 민준의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마루가 정말 좋아졌네요. 간호사 은정이 신기해했습니다. 네, 마음의 병이 나았나 봐요. 민준도 달라졌습니다. 동물들을 진료할 때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수의학과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최선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도 모두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 마루야. 그날 밤 민주는 마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청자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루는 이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작업실에 와서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마루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말이야. 민준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루도 민준의 침실 문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마루야.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마루도 꿈속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루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루야,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지? 마루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 생명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마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천의 작은 동물병원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마루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예전 같았습니다. 마루 덕분에 우리 강아지가 덜 무서워해요. 한 보호자가 고마워했습니다. 마루는 겁에 질린 동물들을 달래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야,
너도 이제 우리 병원 직원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루는 고개를 갸웃하며 응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주기였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아침 일찍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도 함께였습니다. 작년과 많이 달라졌어. 수진이 뒷좌석에 마루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루는 창밖을 내다보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 마루는 먼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봉분으로 달려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마루가 정말 용감했어요. 할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렸어요. 수진도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마루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세 식구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루는 앞서 뛰어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루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처럼 활기차? 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민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들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요즘 진료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간호사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더 꼼꼼하게 보세요. 동물들도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청자들이 따뜻한 조명 아래 고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마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루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편해졌지? 마루가 작은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기쁨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최선희의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삽살개가 밝혀낸 독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마루는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마루가 영웅이 됐네. 수진이 신문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루는 관심 없다는 듯 꼬리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물들과의 교감에 대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의가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첫 강의에서 민준이 한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사랑과 충성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마루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루는 한옥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기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마루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움이 담긴 소리였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마루가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켜드렸으니까. 민준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민준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마루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 민준의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마루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의 병원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루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루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마루야,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병원이야. 마루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할머니가 아픈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양이는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루가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진정되었습니다. 마루가 있어서 참 좋아요.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마루가 많은 동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루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수호견이었습니다. 이제 마루는 새로운 가족,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 마당에는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마루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